폭풍우 같은 사건의 끝자락, 마침내 강재인은 모든 고난을 딛고 YL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웅장한 음악이 흐르는 회장실 홀. 수많은 언론과 임직원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강재인이 단상 위에 섰다. 그녀는 한순간 숨을 고른 뒤 굳건한 목소리로 외쳤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저 강재인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YL그룹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간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다. 임원석에 앉아있던 도윤은 뿌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옆자리의 승우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고 미란 또한 두 손을 모아 쥔 채 눈물겹게 웃고 있었다. 제인아, 드디어 해냈구나. 도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그녀는 무대 위에서 그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환희의 순간을 갈갈이 찢어버리는 목소리가 있었다. 도둑놈들, 내 아들의 회장 자리를 훔쳐가.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모두가 뒤를 돌아보았다. 기찬의 어머니 노숙자가 YL그룹 본사 로비를 박차고 들어온 것이다. 휘청거리는 몸짓이었으나 입에서 쏟아지는 도끼는 누구보다 날카로웠다. 도윤이 앞을 막아서며 차갑게 외쳤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둑이라고요? 제인 씨가. 노숙자는 이를 갈았다. 내 아들이, 내 기찬이가 이 그룹을 위해 뼈 빠지게 일했어. 그런데 감히 저 계집애 가. 도윤의 눈빛이 번쩍이며 울분이 터졌다. 당신 아들이요? 그 황기찬이 저지른 범죄를 모르십니까? 사람을 죽이고 회사를 농락하고 모든 죄를 덮어씌운 그 괴물을 말하는 겁니까? 순간 장내가 술렁였다. 도윤은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노숙자의 앞에 내던졌다. 보세요. 이건 황기찬 본인이 직접 서명한 회장 위임 문서입니다. 제인 씨는 빼앗은 게 아니라 정당하게 넘겨받은 겁니다. 그러나 노숙자는 미친 듯 웃음을 터뜨리더니 문서를 두 손으로 붙잡았다. 위임? 거짓말이야. 다 꾸며낸 거야. 이딴 게 무슨 증거라고. 쾅! 그녀는 문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조각난 종이가 허공에 흩날리며 마치 그들의 승리와 환희를 모독하는 듯했다. 노숙자의 포효가 홀 안을 가득 메웠다. 내 아들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게 두진 않을 거야. 피를 흘려서라도 되찾을 거야. 임원들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고 언론은 카메라를 난사하며 이 장면을 담았다. 도윤은 분노로 떨며 소리쳤다. 당장 사과하세요. 제인 씨는 괴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괴물은 당신이에요. 아들을 망가뜨리고 진실을 외면한 당신 말입니다. 노숙자는 차갑게 도윤을 노려봤다. 내 놈들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아? 너희도 다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 그 시각 법원. 수영복을 입은 세리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오만과 거짓이 가득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인 강세리. 지금까지 제기된 수많은 범죄 혐의, 횡령, 사기, 위조, 살인교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실입니까? 세리는 눈을 똑바로 뜨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부 아니에요. 다 조작된 겁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법정은 술렁였다. 판사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피고인, 법정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여전히 미친 듯 외쳤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건 전부 강재인과 도윤이 꾸민 함정이에요. 그 순간 반대석에서 일어나던 검사가 차갑게 외쳤다. 재판장님, 추가 증인을 요청합니다. 판사가 물었다.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겁니까? 검사는 무겁게 선언했다. 황기찬 씨를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찰나의 정적. 곧 방청석 전체가 폭발하듯 술렁거렸다. 황기찬? 살아있다고? 정말 법정에 나온다고? 세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제인은 법정 방청석에서 숨을 고르며 그 소식을 들었다. 눈빛이 차갑게 흔들렸다. 기찬. 결국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거구나. 도윤은 제인의 옆에서 이를 악물며 말했다. 이제 진짜 끝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이 나오든 방심하면 안 돼요. 기찬은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흔들 수 있어요. 제인은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끝내야 해요.
카메라는 천천히 세리의 창백해진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기찬이, 설마 나를 배신하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노숙자의 포효가 홀을 가득 메웠다. 내 아들을 건드리는 자, 모두 무너져라. YL그룹의 회장에 취임한 제인, 마지막 발악을 이어가는 세리, 광기 속에서 증언대에 서게 될 기찬. 이제 마지막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재판장 문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수척한 몰골, 그러나 여전히 광기 어린 눈빛을 감추지 못한 황기찬이 천천히 법정 안으로 걸어들어왔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저 사람이 기찬이라고? 죽은 줄 알았는데. 제인은 숨을 고르며 그를 노려보았다. 세리는 눈동자가 흔들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기찬 씨, 왜 여기? 판사가 차갑게 선언했다. 증인 황기찬, 증인석에 서십시오. 기찬은 피식 웃으며 걸어나갔다. 증인석에 선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 방청석의 제인과 도윤을 향해 눈빛을 박았다. 그래, 이렇게까지 됐구나. 검사가 질문을 던졌다. 황기찬 씨, 피고인 강세리와 함께 공모하여 김도희 대리 사건에 관여했습니까? 기찬은 잠시 침묵하다 느리게 입을 열었다. 도희, 맞아, 그 여잔. 내가 죽게 만든 게 사실이야. 방청석이 술렁였다. 제인은 숨을 죽였다. 세리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기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모든 걸 꾸민 건 나 혼자가 아니었다. 그 배후에 강세리가 있었다. 거짓말. 세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저 사람은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전부 날 모함하려고 꾸며낸 얘기예요. 기찬은 비웃었다. 정신 나간 건 내 쪽이지, 세리. 내가 먼저 모든 걸 계획했잖아. 도희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끝장난다고 내 입으로 말했잖아. 세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기찬을 가리켰다. 아니야. 내가 날 협박했어. 내가 아니었다면 넌 진작 감옥에 갔을 거야. 법정은 혼돈에 빠졌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 순간 방청석 뒤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다. 노숙자가 법정으로 난입한 것이다. 내 아들을 죄인으로 만들지 마. 내 아들은 죄인이 아니야.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법정을 휘젓기 시작했다. 경찰들이 달려와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몸부림쳤다. 제인, 내가 다 꾸민 거지. 내가 우리 기찬이 인생을 망친 거야. 저 증언도 다 내가 꾸민 거야. 제인은 단호하게 맞섰다. 노숙자 씨,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이 진실을 외면할수록 기찬 씨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에요. 노숙자는 절규했다. 아니야. 우리 기찬이는 착했어.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 모든 시선이 혼란에 빠진 순간 제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손에 쥔 USB를 꺼내 들었다. 재판장님, 저에게도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출하십시오. 제인은 USB를 법정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리고 곧 화면이 켜졌다. 영상 속에서 세리와 기찬이 어두운 방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기찬 씨, 이 일만 성공하면 우린 영원히 올라설 수 있어. 하지만 도희가 눈치챘어. 어떻게 하지? 그럼 처리해야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순간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멎었다. 제인은 날카롭게 선언했다. 이게 바로 강세리, 그리고 황기찬의 민낯입니다. 끝까지 거짓말로 빠져나가려 해도 진실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세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기찬의 눈빛도 흔들렸다. 판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다. 피고인 강세리, 증인 황기찬. 두 사람 모두 거짓을 일삼고 범죄를 은폐하며 타인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이 증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리는 울부짖었다. 아니야. 난 아니야. 전부 저 인간이 시킨 거라고. 기찬은 비틀거리며 고개를 떨궜다. 아니야. 다 우리 둘이 했던 짓이야. 이제 다 끝났어. 노숙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다. 안 돼. 내 아들, 내 아들이. 제인은 차갑게 속삭였다. 끝났어요. 이제 정의가 심판할 차례예요.
법정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세리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으나 그 눈빛에는 여전히 독이 서려 있었다. 아니야. 난 죄 없어. 전부 조작이야. 강재인, 내가 꾸민 거잖아. 그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재인을 향해 소리쳤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구름, 명예, 다 가져가. 하지만 날 죄인으로 만들 순 없어. 난 무죄야. 재인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세리를 응시했다. 내가 지금까지 빼앗아간 것들, 도희 대리의 생명, 내 아버지의 집,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살.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차례야. 세리는 절규했다. 난 절대 감옥에 가지 않아. 절대. 순간 세리는 방청석 쪽으로 달려들었다. 경찰들이 달려가 붙잡았지만 그녀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버둥거리며 외쳤다. 재인, 내가 무너져도 넌 행복 못해. 끝까지 따라가서 무너뜨릴 거야. 모두가 세리에게 집중하는 그 순간 기차는 증인석에서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다. 그래, 다 끝났어. 세리도 나도. 그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켰다. 재인, 마지막 부탁이야. 날 불쌍히 여겨줘. 재인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럴 수 없어요. 이제 법이 심판할 거예요. 기차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손목을 비틀며 수갑을 풀려는 듯 몸부림쳤다. 경찰들이 달려들었고 그는 절규하듯 웃었다. 좋아. 나 혼자 지옥에 가지 않아. 세리, 너도 같이 끌려와라. 그의 외침에 법정은 또다시 소란으로 뒤덮였다. 세리는 기겁하며 소리쳤다. 미쳤어. 기찬, 제발 그만해. 그러나 기차는 이미 광기 속에 잠겨 있었다. 재판 후 법정을 나서는 순간 도윤은 재인과 나란히 걸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재인 씨, 이제 정말 끝났네요. 재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회장으로서 이제 제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도윤은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럼 전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으니까요. 재인 씨를 지키려 싸운 시간 후회하지 않아요. 재인은 놀란 듯 그를 바라봤다. 도윤 씨.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따뜻했다. 부디 무너지지 말고 꼭 웃어주세요. 그게 도의 누나가 원했던 거니까. 재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요. 정말. 며칠 뒤 YL그룹 본사. 강재인은 정식 회장으로서 첫 직무를 시작했다. 임원진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재인은 단상에 올라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YL그룹은 이제 다시 태어납니다. 더 이상 부정과 범죄, 거짓으로 얼룩진 과거는 없습니다. 오직 정의와 신뢰로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승우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미라는 두 손을 모아 재인을 응원했다. 도윤은 조용히 뒤에서 그녀를 지켜보다가 홀을 떠났다. 재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빠, 드디어 해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제가 지켜낼 차례예요. 그 순간 그녀의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다. 낯선 번호. 재인이 수화기를 들자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재인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진짜 배우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재인의 눈빛이 차갑게 흔들렸다. 누구야? 그러나 전화는 끊겼다. 그리고 창밖에는 다시금 폭풍우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법정. 판사의 망치 소리가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피고인 강세리. 횡령, 사기, 위조, 살인교사,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됩니다.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은 술렁였다. 세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30년?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난 무죄라고 했잖아. 난 죄 없어. 판사는 단호히 외쳤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그러나 세리는 몸부림쳤다. 이건 다 재인이 꾸민 거야. 전현이 날 끌어내리려고 다 짠 거라고. 난 무죄야, 무죄야. 그녀의 절규는 절망과 광기를 뒤섞은 울부짖음으로 번졌다.
방청석은 차갑게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제인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속삭였다. 끝까지 부인하는군. 하지만 심판은 이미 내려졌어. 같은 시각 교도관에 이끌려 나오는 기찬.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웃음을 흘렸다. 하! 세리, 내가 30년을 살겠다고. 웃기지 마. 우리 같은 인간은 하루도 견디지 못해. 그는 멈춰서서 제인을 향해 눈을 들었다. 제인, 넌 결국 이겼네. 하지만 잊지 마. 넌 날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무너진 거야.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건 아직 끝이 아니야. 기차는 호송차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방청석을 향해 외쳤다. 모두 지켜봐. 곧 진짜 지옥이 열릴 거야. 그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법원을 뒤흔들었다. 며칠 뒤 도윤은 조용히 가방을 들고 제인의 사무실을 찾았다. 제인 씨, 이제 전 떠나려 합니다. 제인은 놀란 눈빛으로 물었다. 떠나다니요? 이제 막 모든 게 정리됐는데. 도윤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복잡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옆에 있으면 오히려 짐이 될지도 모르니까. 제인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걸 남겨두고 갑니다. 아마 언젠가는 필요할 겁니다. 제인이 봉투를 열려는 순간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보지 마세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결연했다. 제인은 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끝내 바라보고 있었다. 늦은 밤, YL그룹 회장실 창가에 서 있는 제인. 그녀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낯선 번호. 그녀는 숨을 고르며 수화기를 들었다. 강재인 회장님. 낯설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경고했죠. 진짜 배우는 아직 살아있다고. 제인은 목소리를 눌렀다. 누구야? 대체 누구야? 그 목소리는 서늘하게 웃었다. 곧 직접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은 회장이 아니라 또 다른 희생양일 수도 있겠군요. 뚝. 전화는 끊겼다. 제인의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곧 차갑게 굳어졌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직접 찾아가겠어.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한쪽에서는 세리가 교도소 독방에 앉아 아직도 도끼를 품고 있었다. 제인, 널 끝까지 끌어내릴 거야. 다른 쪽에서는 기찬이 호송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곧 폭풍이 몰아칠 거다.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어. 그리고 회장실의 제인, 창밖 폭풍우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제 남은 건 진짜 배우와의 결전뿐. 차가운 독방 안. 세리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천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눈빛은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이글거렸다. 제인, 내가 날 이렇게 가둬뒀다고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여길 나가든 못 나가든 넌 반드시 무너져. 그 순간 창살 너머로 교도관이 들어왔다. 강세리, 누군가가 당신에게 전해달라는 게 있다. 그녀의 손에 쪽지가 쥐어졌다. 쪽지에는 짧고 강렬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조용히 기다려라. 곧 판이 뒤집힌다. 세리의 입술이 천천히 말려 올라갔다. 그래.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어두운 밤 호송차가 달리고 있었다. 기차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빛을 번뜩였다. 도로 위에 갑자기 검은 SUV가 끼어들며 호송차를 막아섰다. 쿵.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가 요동쳤다. 순식간에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들이 달려와 차문을 두드렸다. 황기찬을 데려가라. 경찰들이 저항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기차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역시 왔군. 결국 날 이렇게 쉽게 놓아주진 않지. 그러나 그 웃음은 곧 굳어졌다. 남자들 중 한 명이 차갑게 속삭였다. 명령은 황기찬 제거다. 순간 기찬의 눈빛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뭐? 날 구하려는 게 아니라 제거라고? 총성이 어둠을 갈랐다. 호송차는 다시 정적에 잠겼다. 다음 날 아침 제인은 도윤이 남긴 봉투를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였다. 지금은 보지 말라 했지만 이젠 때가 된 것 같아.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USB와 함께 한 장의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제인 씨, 만약 제가 사라진다면 이걸 열어보세요. 진짜 배우의 이름은 이미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그 이름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도윤드림. 제인의 손이 떨렸다. 진짜 배우의 이름. 그녀는 곧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그러자 화면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중 하나의 제목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YL 내부 숨겨진 회의록. MP4. 제인은 숨을 고르며 클릭했다. 영상 속에는 낯익은 인물들이 있었다. YL 그룹의 전직 고위 임원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믿을 수가 없어. 제인의 눈이 커졌다. 화면 속에서 그녀가 믿었던 가장 가까운 인물이 대화를 이끌고 있었다. 강제인은 도구일 뿐이다. 그녀를 회장으로 세운 뒤 우리 손으로 무너뜨린다. 그게 이번 판의 핵심이다. 제인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설마 그 사람이. 그때 사무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제인 회장님, 이제 보셨군요. 진실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는 법이죠. 제인은 이를 악물었다. 당신이 누구든 난 절대 무너지지 않아. 끝까지 싸울 거야. 목소리는 비웃었다. 그 다짐, 참 감동적이군요. 하지만 강제인 씨, 다음 차례는 당신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뚝. 전화는 끊겼다. 제인은 차갑게 눈을 빛내며 속삭였다. 좋아. 그렇다면 이제 내가 직접 끝내주지. 창밖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결전은 이제 단 한 걸음 앞에 다가와 있었다.